안녕하세요. 8장의 발표를 맡게 된 김남훈입니다. 8장의 어텐션입니다. 8장의 이름은 어텐션이었는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시퀀스 투 시퀀스를 한층 더 강력하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개선해서 강력하게 하는지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인코더의 출력은 고정 길이 벡터였습니다. 고정 길이 벡터는 입력 문장의 길이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인코더가 길어지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한계가 오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못 담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의 문제점이 됩니다. 이번엔 인코더의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포인트는 인코더의 출력의 길이를 입력 문장의 길이에 따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LSTM 계층의 은닉 상태 벡터를 모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나는 고양이소이다 5개의 단어가 입력이 되었고 벡터 또한 5개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LSTM 계층의 은닉 상태의 내용인데 각 시각의 은닉 상태에는 직접 입력된 단어에 대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S 행렬은 각 단어에 해당하는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코더의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필요한 정보에만 주목하여 그 정보로부터 시계열 변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래의 사진이 전체의 틀입니다. 어떤 계산을 추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2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하나는 HS, 하나는 시각별 LSTM 계층의 은닉 상태입니다. 필요한 정보들만 위쪽에 어파인 계층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그림의 신경망으로 하고 싶은 일은 단어들의 얼라이먼트 추출입니다. 그럼 HS에서 대응하는 벡터를 선택하는 작업은 어떤 계산으로 해낼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모두 선택한 뒤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가중치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벡터의 가중합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맥락 벡터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이것을 코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4계열의 길이 t는 5, 은닉상태 벡터의 원소수 h는 4, a 행렬의 벡터를 5 곱하기 4, 5,4인 행렬로 바꿔서 줍니다. C에서는 축을 0으로 하기 때문에 4,1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계층을 웨이트 섬 계층이라고 합니다. 앞서 나온 가중치 A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여기 나온 가중치를 말합니다. 우선 LSTM 계층이 은닉 상태 벡터를 출력할 때까지의 처리를 보면 LSTM 계층의 은닉 상태 벡터를 H라고 합니다. H가 HS의 각 단어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수치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는 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유사도 값을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켜서 정교화를 합니다. 이 계층을 어텐션 웨이트 계층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한 어텐션 웨이트 계층과 어텐션 썸 계층을 합친 것을 어텐션 계층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전과 비교했을 때 어텐션 계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맥락 벡터 정보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수의 어텐션 계층을 모아 타임 어텐션 계층이라는 이름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어텐션 계층을 필요한 수인 t만큼 들고 mp.mt-like를 사용해서 hs 디코더 행렬의 크기만큼의 배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면서 out 대괄호 땡 t 땡 여기 out에 있는 t행에 layer.forward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append를 이용해서 계속 위에 나와 있는 레이어 층에 추가가 되어지고 out을 리턴하게 됩니다. 아래의 역전파도 방금 순전파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집니다. 8장 2절은 어텐션을 갖춘 시퀀스 투 시퀀스 구현입니다. 먼저 인코더 구현을 해보면 7장에서 했던 인코더의 구현과 같습니다. 7장에서는 리턴에 아까 나왔던 여기서 1 t는 1인 t는 마이너스 1 즉 마지막 은닉 상태의 벡터만을 반환했던 반면에 여기서는 모든 은닉 상태를 반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디코더 구현입니다. 앞에 7장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된 부분만 따로 빨간색 네모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타임 어텐션 계층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순전파 메서드에서는 mp.concatenate 메서드를 사용해서 타임 어텐션 계층하고 LSTM 층의 출력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투 시퀀스 구현입니다. 어텐션 시퀀스 투 시퀀스 클래스의 구현도 앞장 7장과 거의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인코더와 디코더 대신에 어텐션 인코더와 어텐션 디코더의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구현한 어텐션 시퀀스 투 시퀀스 클래스를 사용해 보는데 날짜 형식 변환 문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알기 쉬운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 월, 일의 대응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면 F폭이 증가할수록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F폭이 2부터 정답률이 1로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텐션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어텐션을 시각화하는 이유는 어텐션이 시계열 변환을 수행할 때 어느 원소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눈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코드로 구현할 때는 타임 어텐션 계층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어텐션 웨이트에 있는 각 시각의 어텐션 가중치를 사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입력, 세로축은 출력입니다. 보면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방향 RN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HS에는 여러 단어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되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응하는 벡터에는 나는 고양이,
총 3단어의 정보가 인코딩되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게 된 것이 LSTM을 양방향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양방향 LSTM입니다. 두 개의 LSTM 계층을 사용해서 각각의 계층에 주는 단어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개는 지금과 똑같이 또 나머지 한 개는 입력 문장의 단어들을 반대 순서로 나열합니다. 이 두 LS 계층의 출력을 연결하게 되면 양방향 계층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심층화와 스킵 연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실에서의 문제들은 지금의 테스트보다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더 높은 표현력이 요구될 텐데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LSTM 계층을 깊게 쌓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는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처럼 인코더와 디코더에서는 같은 충수에 보면은 3층 같은 충수의 LSTM 계층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디코더의 LSTM 계층의 은닉 상태를 어텐션 계층에 입력하고 어텐션 계층의 출력인 맥락 벡터를 디코더의 LSTM 계층과 어파인 계층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층을 깊게 할 때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가 스킵 연결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스킵 연결은 계층을 건너뛰는 연결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출력이 더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덧셈은 역전파시 기울기를 그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스킵 연결의 기울기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계층으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층이 깊어져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텐션이 적용된 최첨단 연구 3가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구글 신경망 기계 번역 GNMT입니다. NMT는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고 시퀀스 투 시퀀스를 사용한 기계 번역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수의 GPU를 보시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스킵 연결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GNMT의 사용으로 인해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정확도가 사람의 번역 정확도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트랜스포머입니다. RNN에는 단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병렬 처리입니다. 이전 시각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 방향으로 병렬 계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병렬 계산할 수 있는 RNN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각 원소가 다른 원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에 일반적인 어텐션에는 서로 다른 두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반면에 그 오른쪽은 트랜스포머 계층입니다. 오른쪽 셀프 어텐션은 두 입력선에 모두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원소 간 대응 관계가 구해지게 됩니다. 맨 오른쪽 여기는 트랜스포머 계층 구성입니다. RNN 대신에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셀프 어텐션을 사용했고 한 개의 은닉층과 활성화 함수로 밸류를 이용한 완전 연결 계층 신경망입니다. 여기서 NX는 회색 배경으로 쌓인 계층을 말하며 N겹 쌓았다는 뜻입니다.
트랜스포머는 GNMT보다 학습 시간을 큰 폭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술은 뉴럴 튜링 머신입니다. RNN의 외부에 정보 저장용 메모리 기능을 배치하고 어텐션을 이용해서 그 메모리부터 필요한 정보를 읽거나 쓰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컨트롤러라는 모듈이고 0 혹은 1 데이터를 처리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를 보면 큰 종이가 있는데 이것이 메모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메모리 덕분에 컨트롤러는 컴퓨터와 같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즉, NTM은 외부 메모리를 읽고 쓰면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오른쪽은 NTM의 계층 구성입니다. 여기서 LSTM 계층이 컨트롤러가 되어서 NTM의 주된 처리를 합니다. 라이트헤드 계층이 정보를 메모리에 쓰고 리드헤드 계층이 읽어들여서 다음 시각에 LSTM 계층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8장 어텐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